예, 안녕하십니까. 정달영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사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죠. 어제 황선홍 임시감독이죠. 월드컵 대표팀 임시감독. 감독이 그 국가대표 그 선발을 그 선발 선수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좀 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이강인 선발 황선홍 감독 결단의 사회적 의미라고 좀 거창하게 이렇게 달았는데요. 그렇게 거창하게 단 이유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자료 화면 하나를 보고요.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뭐 이강인 지금 그 지난 아시안컵 축구대 그런 내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 뭐 죽일 선수가 됐죠. 그냥 모든 그 우리 한국 대표팀의 그 우승, 그러니까 결승전 진출 못한 거, 그런 모든 책임이 이강인 선수에게 있는 것 마냥 아주 이강인 선수가 그 희생양이 됐습니다. 나는 희생양으로 봅니다. 네, 희생양.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왜 희생양인지 그거는 지난 방송 제가 아래 설명란에 적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국가대표 그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제 대표 선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강인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이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것까지 여론조사를 해야 하나 그런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어떤 그 신문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강인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해서 선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 의견이 46.9%, 그다음에 선발하지 말아야 된다가 40.7%가 조금 높습니다. 선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조금 높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3% 표본 오차가,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론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진다, 반반으로 나누어진다라는 전제에서 이 과연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선발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고, 황선홍 감독이 선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결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일부 축구 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 황선홍 감독의 이런 선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보이콧까지, 다음에 태국인가요? 태국전 보이콧 운동까지 벌이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일부이지만 이제 그런 것도 움직임이 있고요. 축구협회 또 협회장 정봉규 협회장에 대한 또 비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국가대표 선발 이렇게 한 명 하는 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뭐 한편으로는 그렇죠. 뭐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우리나라 스포츠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 있는 콘텐츠 이슈 중에 하나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회적 의미, 황선홍 감독 이강인 선수 선발 결정의 사회적 의미 제목을 이렇게 달았느냐. 먼저 제가 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러한 스포츠 스타 또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은 우리가 보통 뭐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공인
뭐 공적 인물, 공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인은 비난의 어떤 국민의 어떤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반인보다는 그러한 비판을 감수해야 할 뭐 의무가 있다. 그거는 실제 명예훼손 소송 재판에 있어서 그런 공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실제 실무적으로 그게 어떤 법적 의무로 그렇게 또 인정이 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러한 그 공인 법리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공인에 대해서 어떠한 법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공인의 그런 그 잘못, 비위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는 공적 영역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공적 영역.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개인만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떤 뭐 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뭐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 공인에 대해서 어떤 그런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만약에 그런 어떤 개인 사적 영역에서의 문제까지 그거를 이유를 들어서 어떤 공적 영역으로까지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자칫 잘못하면 그게 바로 이제 마녀 사냥이다. 여론 재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그다음에 몰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그 영역, 그러니까 사회적 비난을 받을 행위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공적인 그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지금 이강인 선수의 그런 그 선수 내부 상태에 있어서의 이 손흥민 선수와의 이제 그런 어떤 불협화음, 트러블, 그것이 과연 이제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 공적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공적 영역, 국가대표의 내분 사태니까. 다만 그것은 우리 국가대표 내부의 문제이죠, 내부의 문제. 그것이 어떤 뭐 사회적으로 어떤 뭐 피해를 준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내부의 구성원들, 국가대표 구성원들 간의 어떤 트러블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것이 계속 지속 확대되고 계속 문제가 불거진다면 글쎄요, 뭐 또 그런 어떤 공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이강인 선수가 그 선배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그런 죄송하다고 얘기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는 그렇게 사과를 하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억셉트 했잖아요. 그럼 다 두 선수 간의 그런 트러블은 정리가 된 거예요. 화해가 돼서 화해가 됐기 때문에. 그럼 그것으로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당사자가 화해를 하고 정리를 했는데 제3자가 그 문제를 또 이유로 해서 이강인 선수에게 무슨 또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론 재판이다. 지나친 오지랖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국가대표의 위계 질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위계 질서 그런 트러블이 어떤 한순간의 어떤 이제 그 지점에서 그게 이제 불거졌고, 그 다음에 두 선수가 다 화해를 했잖아요. 화해를 하고 다 서로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축구협회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에 선발하지 않는 것은 이제 제재, 징계인데 그런 것을 국가대표 감독에게 이름을 했었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런 내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 여부까지 다투는 것은 좀 그렇다. 그 다음에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잘못 그 원인되는 행위와 비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두 선수가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다 잘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또 그 트러블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히 팩트로 확인된 것은 없잖아요. 다 여기저기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지 뭐 정확히 예를 들어서 축협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초지정 어떻게 해서 두 선수 간에 그런 트러블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정이 정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지나치게 선배의 갑질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뭐 선수들의 어떤 그런 책임 그러한 정도 그런 것이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에게만 그 책임을 오로지 그 트러블의 책임을 이강인 선수에게만 묻는다. 그래서 그거는 비례 원칙에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선수가 다 화해하고 했는데 종료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두 선수 서로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두 선수는 서로 화해를 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제3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황선홍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스태프 내부에서도 뭐 좀 이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견 다 듣고 그다음 또 황선홍 감독이 다 모든 선수들 연락을 해서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정도면 내가 감독으로서 매니저로서 다 이강인 선수를 포함을 해서 다 이 단합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선발한 거죠. 만약에 황선홍 선수가 이거 이강인 선수 선발시키면 좀 선수단의 어떤 그런 단합 이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으면 선발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황선홍 감독이 다 선수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가진 결과 판단,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선수단의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축구 팬들, 국민들은 그 황선홍 감독의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황선홍 감독 결정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왜 그것이 잘못됐다 또는 보이콧하겠다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 지나친 오히려 저는 그 축구 팬의 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 팬의 갑질, 여론 재판, 국가대표 선발을 여론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여론 이게처럼 국가대표 선발하는 걸 어떻게 국민 여론을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축구협회에 무슨 국가대표 선발 강화위원회, 기술위원회 이런 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냥 여론조사를 뽑지. 이 선수는 좋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의견 더 맞다. 그럼 선발하지 않고.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러한 거 뽑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좀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뽑지 않는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감독이 스태프와 협의를 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인 영역에서 감독의 전권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그 감독의 결정을 인정을 해주고 믿어주는 거죠. 만약에 했는데 이강인 선수 나중에 또 트러블을 일으켜서 그렇겠다? 그러면 그건 황선홍 감독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되는 것이지. 저는 이 황선홍 감독이
모처럼 만에 지도자로서의 어떤 통합의 리더십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과 다른 영역의 어떤 지도자들 있지만 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이간질하고 갈등시키고 분열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 황선홍 감독이 오랜만에 정말 보기 드물게 지도자로서 국가대표 월드컵 대표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정말 저는 그래서 정말 이 황선홍 감독을 이번 결정에 있어서는 황선홍 감독을 존경합니다. 존경해.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황선홍 감독 다시 한번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조금 선수들 간에 트러블이 있었다고 거기에 한 선수를 선발하지 않는다? 그러한 트러블까지 컨트롤할 수 없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라면 국가대표 감독을 할 수가 없죠. 모처럼 만에 황선홍 감독이 아주 훌륭한 결정을 하셨다. 옳은 결정을 하셨다. 일부 축구팬의 어떤 그런 여론을 무시하고 이번 이강인 선수 선발 결정한 거 매우 올바른 결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이강인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뭐 일부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선발한 황선홍 감독의 결정은 옳았다. 그런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